네, LX 하우시스 사건 관련 볼 텐데요. 피해 협력업체인 현글라스의 김현수 대표, 변소인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LX 하우시스의 협력사 갑질 의혹, 이제 불공정 행위부터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변소인 기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일단 18년간 LX 하우시스와 거래해온 현글라스, 네. 여기 나와 계시죠? 네, 전체 생산 물량 중 LX 하우시스에 납품하는 비중이 90%에 달해서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 또 단가 미반영으로 손해가 커지면서 LX 하우시스는 선급금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시작도 안 한 공사 현장에 공사비를 선생산한 것처럼 재고를 잡고 네. 그 선급금 형식으로 현글라스 측에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예. 일종의 공사 대금 돌려막기인 셈입니다. 나중에는 이를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바꿔서 지급을 했는데 적자가 쌓이자 현글라스는 올해 2월에 전기료도 내지 못한 채 공장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LX 하우시스는 또 가장 큰 유리 협력사인 대진글라스의 5개 광고판을 무상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대진글라스에 따르면 3억 원을 들여 설치한 광고판을 15년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LX 하우시스 광고판 안에 대진글라스라는 상호도 작게 변기가 됐었는데 그마저도 2017년부터는 한 LX 하우시스 임원이 광고를 보고 왜 대진글라스 상호를 넣냐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그것도 뺀 채 광고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현글라스가 20년간 LX 하우스랑 거래를 해 오셨는데 대표님 국감에도 출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방송까지 나가셨는데 아까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기 막히는 일 당하신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었고요. 네. 호흡이 큰 숨이 쉬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틀, 3일 정도를 날 새고 하루 자고 아이고. 완전히 패턴이 바뀐 상태고요. 평범함을 남들이 즐기는 평범함을 즐길 수 없는 상황에 그냥 눈물만 납니다. 눈물만 납니다. 네, 힘든 걸음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결국엔 LX 하우시스 협력사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 지금 이렇게 현장에 나와 계신데 사실 LX 하우시스 하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친환경, ESG 선도 기업을 표방하는 기업으로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와 정반대로 갑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힘든 일을 당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년 전부터 예. 33개 현장, 즉 한 3만 세대 넘는 아파트 유리 가공 설치를 계약해서 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4년 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 부자재, 인건비, 물류비, 시공비까지 네.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이 좀 급속도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포지션이 아닌 상당한 뭐 최소 원가의 한 60%, 많게는 100%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치달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이제 계약의 주체인 LX 하우시스한테 너무 원자재, 부자재 인건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공사를 수행할 수가 없다. 매달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의 회사의 자산이나 또 개인 자산 또 뭐 친인척의 어떤 사채 친인척들한테 빌린 돈까지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 와중에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LG 하우시스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가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돈이 없어서 네. 원자재 상승분을 빨리 반영해 달라라고 했더니 LG에서는 저한테 지금 당장은 자기도 봉급쟁이여서 지금 당장은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으니 일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일을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할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 했더니 LX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선급금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선급금을 먼저 빼주겠다. 그걸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결제를 받아서 그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것을 해주면 상기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모 건설사들 한 세네 군데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또 해준 게 있었습니다. 원자재 상승분을.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LG 직원분이 그 건설사들도 법적으로 다 줘야 되니까 준 것이고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 우리도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봉급쟁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될 수는 없다.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의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LG 하우스도 죽고 나도 죽는다. LG 하우스도 죽고 현글라스도 죽는다. 그러니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거에 몰두하자. 근데 나는 돈이 없다. 원자재 상승분으로 니들이 해주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썼는데 그래서 제가 통장 잔고까지 보여줬습니다. 통장 내역까지 LG 직원들한테 다 네.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하니까 LG가 그러면 선매입으로 진행하겠다. 네. 그래서 선매입이 한 50억 가량이 쌓였었습니다. 네. 현장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네. 50억 쌓이는 와중에 LG 감사에 걸린 겁니다. 예. 감사가 이대로 감사가 안 나왔으면 그대로 LG 하우시스가 말하는 것은 적송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선입금입니다. 선금입니다. 근데 이게 LX 하우시스가 글라스를 한국 유리에 매입하면서 판매하면서 이게 이제 재고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 네. 50억이라는 적송이 선매입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공시에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더 이상의 선입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근데 공사는 남아 있고 더 이상 선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해? 나는 돈이 없고 당신들은 선입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한다면 그럼 공사를 못하는 거지 않냐라고 했었더니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대여금으로 공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일시적인 대여금으로 좀 처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임원들과 그 팀장들급이 한 7명이서 저희 사무실로 와서 거의 무릎 꿇고 빌다시피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왜 니들 공사를 하면서 원자재 값도 상승분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상승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왜 대여금으로 공사를 해야 되냐 했더니 지금은 방법이 없다. 현글라스는 원자재 상승분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돈이 없고 그래서 선매입을 진행했지만 선매입을 진행하는 와중에 회계에 문제가 걸려서 이건 더 이상의 회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으니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대여금밖에 없다라는 게 LG의 이야기였었습니다. 네. 네, 결국에 LX 하우시스 갑질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갑질 당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도 그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어떤 이유가 좀 있으셨을까요? 어느 업체도 직원들과 회사를 담보로 알리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더더욱 기성과 물량 배분을 가지고 있는 LG 하우시스가 어떻게 그때마다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인생을 걸어서 일궈온 회사를 담보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변소인 기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국감에서도 다룬 거죠. 네, 다뤘습니다. 국감 이후에 파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LX 하우시스 쪽의 입장, 뭐 대응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생각보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일단 하청업체와의 대화나 합의 시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회에서도 사실 다소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국감에서 좀 질타가 좀 강하게 있다고 보면은 대기업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거나 얘기를 하자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여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X 하우시스는 국감에서 지적받은 내용 대부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무위 관계자는 이제 LX 하우시스가 협력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보상이나 합의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정위 결과가 발표가 나더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일단 협력사들도 이제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기대감도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유, 참. 사실 대한민국 협력업체 직원들 10명 중에서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협력업체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도 살고 싶다라는 절규일 텐데요. 그 국정감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LX 하우시스를 보면서 많은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최근에 LG 하우스 이 건에 관한 임원분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니라 이제 대진글라스라는 김백두 사장님께서 그 임원분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공정위 조사가 2, 3년 걸린다고 한다. 공정위 조사를 끝나면 민사 재판이 끝나는데 4, 5년이 걸린다. 그동안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냐. LG 하우시스가 공정위 조사에서 추징금 100억을 받든 1000억을 받든 그건 회사가 내는 돈이고 네.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 또 공정위 조사 또한 직원들이 받지 내가 받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 된다. 그런 어떤 마지막 어떤 전언을 받았고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처벌이 미비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한 7년, 8년 시간 끌어서 고사시키기 위한 작정일 것이고 또 공정위 조사가 뭐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뭐 세게 나올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토대를 봐도 그렇게 크지 않는 벌금과 크지 않는 제재 뭐 이런 것들이 대다수다 보니까요. LG도 거기에 물들여져서 딱 그만큼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소인 기자 보기에도 LX 하우시스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 뭐 대표님도 금방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 협력사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액은 총 4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공정위의 처분을 받는 것이 오히려 과징금이 적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전 사례들도 봐도 피해액 청구한 것보다 훨씬 과징금이 적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업체들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도 그만큼 적을 수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청업체,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의 싸움은 우리가 한마디로 묘사를 할 때 변소연 기자 물어볼 텐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기서 공정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1, 2년 있었던 일도 아니고 갑질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와주셨던 한글라스 대표님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이런 갑질을 당한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창호 대리점이라고 이제 LX 하우시스에는 창호 특판 대리점을 한 30곳 정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런 곳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예 거래 제한을 했더라고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LX 하우시스 제품만 가시공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수위 높은 금품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접대나 이제 뭐 줄 것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와, 지금 성접대 얘기도 나오고 금품 요구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내부적으로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알아봤을 때 이 대표님이 금품 요구나 성접대 요구를 몇 차례 거절하니까 물량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원래 본 물량이 들어가면 200억 원 정대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절반가량 줄인 100억 원대 수준으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LX 홀딩스의 정도 경영팀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서를 보내서 정도 경영팀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비위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두 직원은 징계, 해고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결국에는 대기업 갑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매년 뭐 정말 200~300건이 넘는데 이런 행태를 공정위가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그 LX 하우시스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공정위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뉴스토마토에 110만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LX 하우시스의 이 건을 개인적으로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짐승도 자기 자식을 먹고 몸집을 키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LG 하우시스는 짐승과도 못한 행동을 저한테 또 저희 협력업체들한테 대리점들한테 보이고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 대금까지도 어찌됐든 간에 서로 협력업체끼리 뭐 건설사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알겠는데 대여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협박하고 담보 제공하라고 그러고 일을 주지 않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끊어버렸어요. 자금을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전기세를 못 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공정위에서 제발 이번만큼은 정말 이런 계획적인 사기, 계획적인 범죄, 이걸 뭐 관행이라고 LG 하우시스는 이야기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행이 누구한테는 눈물이었고 누구한테는 피었고 하거든요. 제발 공정위에서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본인들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들도 회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게끔 꼭 좀 공정위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지금 불황의 그늘이 계속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황과 싸우면서 대기업 갑질까지 벼랑 끝 위기에 몰린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큰 용기 내서 잘해주신 형글라스 대표님, 김현수 대표님과 해당 내용 취재해주신 변소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